자, 여러분 교재 347쪽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가 되겠죠. 자,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우선은 항상 요 포인트가 중요한데, 이 원리금 상환에 원리금 우리가 상환액이죠. 이게 만기입니다. 네? 자, 우리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 이 원리금 우리가 균등 분할 상환을 의미하겠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자, 이렇게 오는 거죠. 원리금이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게 원금 우리가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 CAM이라고 하죠. 자, 이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초기 1회차죠. 1회차 이 초기에 보면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이게 어떻게 많죠? 요것보다 요게 많습니다. 1번 맞고, 2번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요거는 대출 잔액을 봐야 되는데 미상환된 원금이죠.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하는데, 자, 이 선이 우리가 대출금을 나타내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자, 미상환된 원금이 적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보다 안전하겠죠. 원금 회수 측면에서. 2번 맞고, 3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요것보다 여기 낮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우리가 초기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 요걸 묻는 거죠. 자, 이자는 첫 번째 달 이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원리금이 원금 균등이면 한쪽, 여기 3이면 여기 2가 되겠죠. 자, 원리금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많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4번 맞는 질문. 자,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을 해야 될 저당 잔금. 자, 중도 상환 시에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뭐 이렇게 많죠? 많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정답인데, 5번 지문 또 많이 나오죠. 또 16번 문제 또 상당히 중요한데 잘 또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를 하죠. 자, 17번 넘어가고 18번 보시면은 원리금 지급액이 이렇게 수평선일 때는 뭐죠? 원리금 균등이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저당 잔액 우하향하는 직선은 원금 균등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형태의 그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봅니다. 저당 시기에 따라서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저당 상환 방식으로 옳은 건데, 대출 초기는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죠.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 차입자의 소득, 기억에 있어서 이 차입자의 소득에서 이 원리금 상환액, 이게 바로
DTI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것. 가장 낮은 것은 바로 뭐가 된다? 가장 낮은 건 요 얘기죠. 처음에 원리금이 낮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점점 이렇게 높아가는 방식이 바로 GPM, 점증 상환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1회 초기에 가장 낮은 건 뭐다? 가장 낮은 것은 바로 우리 GPM이 되겠죠. GPM. 자, 대출 중간 주택 가격 대비. 자, 대출 중간 주택 가격 대비 저당 대출 잔액. 예? 대출 잔액. 중도 상환 시에는 대출 잔액이죠. 대출 잔액이 가장 높은 것은 뭐냐? 자, 이런 형태로 되는 게 바로 GPM인데 가장 높은 것은 뭐죠? 바로 GP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그림 잘 확인을 해 두시고, 자, 19번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20번 문제 우리 관련해서 계산 문제죠. 자, 20번 문제도 우리가 중요한 유형의 계산 문제인데 주의해 두시고, 다음과 같이 고정금리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주택 저당 대출을 받는 경우에 매월 상환을 해야 될 원리금이 얼마냐? 자, 매월 이 상환을 해야 될 원리금이 얼마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죠? 1억 원. 대출 원금 1억 원. 네, 뭐를 곱해주죠? 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월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자, 월 저당 상수는 어떤 수식이냐? 자, 월 저당 상수는 바로 이런 수식이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분의 R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때 여기서 1 마이너스 1 플러스 요거는 어떻게 돼? 여러분 R에 마이너스 N승은 R에 N승분의 1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가면은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R 되겠죠. 자, 이것은 다시 분모를 1 플러스 R에 N승으로 통분을 하면은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이 된다. 자, 그럼 이것은 다시 이렇게 가겠죠. R 곱하기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R의 N승,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한 겁니다. 분모 분자에.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 자, 연 이자율 5%죠. 자, 그러면은 R 12개월로 나누죠. 월이니까, 매월이니까 12개월로 나눠줍니다. 12개월 5% 0.05를 12개월로 나눠주고 1 플러스 12분의 0.05 월 이자율로 가는 거죠. 자, N이 맥승, 우리가 대출 기간이 우리가 10년. 10년이니까 1년은 12개월이니까 120으로 가야겠죠. 120. 여기도 1 플러스 12분의 0.05에 120승 마이너스 1. 이게 구하고자 하는 월 저당 상수 들어가면 되겠죠. 요 월 저당 상수에 들어가면 되겠다. 따라서 몇 번?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식 잘 이해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352페이지에 22번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 기간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1번은 개념 우리가 맞는 지문입니다. 자,
22번에 1번은 바로 얘기죠. 우리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원금은 이렇게 매기 이렇게 균등하게 상환을 하죠. 원금은 매기 이렇게 균등하게 상환을 하고 이자는 점점 이렇게 감소하죠.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죠. 자, 1번은 요 그림 이해하면 되는 거고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은 뭐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은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합니다. 감채기금 개수가 아니라 저당 상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번 정답. 3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만기 이전에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만기 일시 상환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죠. 만기까지 이자가 이렇게 수평선이죠. 똑같다. 만기까지 이자가 이렇게 똑같다. 수평선 이렇게 똑같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4번 체증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 개념 맞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이자액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고 매기 원금 상환액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자,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되겠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이 그림은 바로 이런 형태의 그림. 이자, 지급, 곡선에다가 여기 원금, 상환 곡선,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자, 초기에 여기 이런 형태에서 이만큼이죠. 여기 이만큼 원금이 증가한 만큼 동일한 금액의 이자가 줄어드는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맞는 지문이고요. 22번 문제 또 상당히 우리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서 잘 기억을 해두고 또 23번 문제도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액이 감소하는 만큼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 증가하는 거죠. 1번 어떻게 돼요? 정답이 되겠죠.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기간 만료 시의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원금 균등이 작죠. 우리가 관련해서 이자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이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원금 균등이 되고 이런 형태, 처음에는 이자가 똑같은 이런 형태로 또 내려온 것은 원리금 균등. 대출금은 만기의 전에 갚으니까 관련 없죠. 우리가 대출 기간 동안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가 GPM이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CPM, CAM이 가장 적다. 대출 기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2번 틀린 지문 3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GPM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낮습니다. 항상 더 크다. 항상 더 작다는 거. 예, 틀린 지문이 되겠죠. 항상 여기에 작다. 예, 작다. 원리금 상환액이 작다. GPM 대출금을 조기 상환을 하는 경우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미상환 대출 잔액이 더 작다면 안 되죠. 더 어떻게 돼요? 이거 더 작다. 크다가 아니라 더 작다. 그래서 또 틀린 지문. GPM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잔액이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계산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24번 문제, 25번 문제,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문제죠.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1회차에 납부할 원금. 자, 여러분 CAF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의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원금 상환액은, 자, 우선은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주는데, 대출금은 1억 2천만 원. 자, 1억 2천만 원이죠. 자, 1억 2천만 원을 대출 기간, 우리가 심대 거치 기간 없이 매월 말 상환하거든요. 매월 말, 10년은 120개월이에요. 여러분 매월 상환이에요. 매월. 거치 기간 없이 매월 말 상환, 매월 말 상환하는 겁니다. 그럼 1회차에 원금은 얼마? 우리가 약분을 하면은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자, 1회차의 원금은 우선 100만 원이 나오겠고, 자,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있어서의 매월 원리금 상환액,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1억 2천만 원에서 뭐를 곱한다? 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월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월 저당 상수가 문제에서 0.011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33만 2천 원 곱해주니까 133만 2천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회차에 이자를 보면은, 이자는 융자잔고. 자, 융자잔고는 매 기간 말 얼마냐? 매 기간 말. 자, 매 기간 말 융자잔고는 처음에 아직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자, 융자잔고 1억 2천만 원에 우리가 이자율, 월 이자율을 곱해주는데, 월 이자율이 얼마냐? 6%를 나눠주니까, 12개월 나눠주니까 0.5%죠. 자, 0.5%니까 6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원금은 이자가 60만 원이니까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겠죠. 133만 2천 원에서 60만 원 빼니까 73만 2천 원. 73만 2천 원이죠. 자, 원금은 요거죠. 100만 원, 73만 2천 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죠. 자, 이런 형태로 또 25번도 또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계산 문제다. A 금융기관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 두 방식에 의해서 산정한 첫 번째 월 불이백의 차이죠.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며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한다. 그래서 첫 번째 월 불이백은 뭐죠? 거치 기간 3년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한다. 3년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해요. 그럼 첫 번째 월 불이백은 이자를 말하죠. 이자인데 주택가격 6억에서 담보 인정 비율
50%니까 6억의 50%인 3억 원이 우리가 대출금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자율을 가야겠죠. 이자율 몇 프로죠? 우리가 6%. 이자율 6%고 월 0.5%죠. 월 0.5%를 곱해주면 되겠죠. 월 이자율 0.5%를 곱해주면은 150만 원이 됩니다. 150만 원. 자, 150만 원이고, 자, CPM에서 우리가 첫 번째 월 불이백 구하는 거죠. 이제 매월 원리금 상환액. 그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대출금 3억 원에 뭐를 곱해주죠? 월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자, 월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월 저당 상수가 0.00643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곱해줬더니 우리가 193만 2,900원이 되겠죠. 자, 이 차액이 얼마냐? 이 차액이 43만 2,900원. 첫 번째 월 불이백의 차액은 요 두 금액의 차이 43만 2,900원.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정답. 자, 26번 문제로 또 갑니다. 자, 우리가 24번, 5번 상당히 중요하죠. 자, 26번도 우선 잘 이해를 해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A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 조건에 다음과 같을 때 대출 금리와 이해차에 상환을 해야 될 원금은 얼마냐?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자, CPM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조건에 있습니다. 자, 원리금인데 매년 말 연 단위로 상환한다. 매년 말 상환을 하죠. 그 매년 원리금 상환액. 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액 우리가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것과 같죠. 자, 대출금은 얼마죠? 자, 4억을 대출받았죠. 자, 대출금은 우리가 4억을 대출받았는데 연간 저당 상수는 0.09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600만 원이 되겠죠. 3,600만 원. 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3,600만 원에 1회차에 있어서의 이자. 자, 1회차의 이자가 얼마죠? 1회차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이죠. 자, 1회차 우리가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이자는 융자잔고 처음에 대출 받았죠.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융자잔고는 대출금인 4억 원에 곱하기 연이자율. 자, 연이자율인데 얼마죠? 이자는 자, 원리금 3,600만 원에서 원금 1,000만 원을 빼니까 이자는 2,600만 원. 3,600만 원 원리금 상환액에서 원금 1,000만 원을 빼니까 이자는 2,600만 원이 이자가 돼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연이자율은 이 4억 원에 2,600만 원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죠? 우리가 5%가 되겠죠. 6.5%. 자, 연간 이자율은 6.5%가 나온다. 자, 2회차에 이자는 융자잔고 얼마 4억에서 1,000만 원 빼니까 3억 9천만 원. 자, 3억 9천만 원에 우리는 이자 몇 프로? 6.5%. 연이자율 6.5%를 곱해주면은 이자는 2,535만 원. 자, 2,535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 원금은
원리금 얼마죠? 3천.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여기서 이자 2,535만 원을 빼니까 1,065만 원. 1,065만 원이 되겠죠. 1,065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의 흐름. 자, 이런 형태로 우선 계산을 해 보시면요. 우리가 27번 문제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은 GPM, 점증 상환 방식을 얘기하고,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식에 따른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른 것. 자, 여러분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보다는 작습니다. 크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은 바로 원금 균등입니다. 니은 GPM이 아니죠. 니은도 틀린 지문.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한다. 맞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죠. 맞는 지문. 디귿 니을은 맞고 기역 니은은 틀렸죠. 우리가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29번 문제 우선 또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30번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늦다. 여러분 미상환된 원금이 요 GPM보다 적죠. 그러니까 자금 회수가 빠릅니다. 늦다가 아니라 자금 회수가 빠르다. 1번 틀린 지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 2번 정답. 이 미래에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환 방식이 GPM입니다. 3번 틀렸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상환액 규모는 점점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 틀린 지문.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이 아니라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 GPM이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또 상당히 중요한 유형이죠. 자, 31번 문제 상당히 또 우리 중요한 유형이다. 투자자 A씨는 임대용 빌딩에 투자하기 위해서 480억 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A은행, B은행, C은행을 방문하여 다음 보기와 같은 대출 조건을 제안받았다. 옳은 것은 얼마냐? 자, A, B, C는 우리가 20년 만기 연이자율 6%인데 매월 A는 원리금 균등, B는 원금 균등, C는 원금 만기시 상환이죠. 자,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C은행의 대출이 가장 높다. 어떻게 돼? 가장 낮죠.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뭐지? 이자만 갚으니까 가장 낮죠. 원리금 상환은 항상 C은행 대출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돼요? 항상 B은행의 대출이 어떻게 돼요? 가장 높다. 비원금 균등은 요거죠.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낮죠. 원리금 균등이고 또 이렇게 가는 거, 이런 형태로 가는 건 뭐죠?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잖아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이자 지급액은 항상 B가 아니라 뭐죠? C.
C은행의 대출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지문이고, 세 번째, 첫 번째 달의 원금 상환액은 어디가 높아요? 원금 상환액은 A은행이 아니라 원금 균등인 B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첫 번째 달의 이자 지급액은 모든 은행이 다 똑같죠. 첫 번째 달은 아직 돈 안 갚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달은 모든 은행에서 이자는 다 똑같아요. A, B, C 다 똑같습니다. 4번 정답. 첫 번째 달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 B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 표, 우리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인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32번, 자, 다음 질문에 적합한 상환 방식인데, 자, 우선은 기억을 보면은 뭐죠? 차입자의 첫해 월 불이백이 가장 적은 거, 월 불이백이 가장 적은 것은 GPM, 점증 상환이고, 첫해 월 불이백 납부 후에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대한 내용이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또 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19번 문제나 요 33번 문제나 같은 유형인데 좀 우리가 잘 확인을 해둬야 되죠. 자, 33번 차입자의 소득, 대출 초기 보가의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것보다 GPM. 대출 말기 볼까요?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건 원금 균등.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GPM, 그리고 디귿은 원금 균등. 니은은 뭐죠? 주택 가치. 니은은 요거죠. 주택 가치 대비 저당 잔액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뭐다? 또 GPM.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9번 문제와 33번 문제는 이 같은 말을 바꿔놓은 얘기입니다. 자, 34번도 요 관련된 내용이죠. 대출 실행 시점, 또 34번도 같은 유형이잖아요. 대출 실행 시점의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실행 시점에 가장 높은 거 뭐죠?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이고,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기 20년에서 10년은 중도 상환 시점에서 우린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거 뭐죠? 원금 균등. 그러니까 둘 다 원금 균등이죠. 쉼표 앞에도 원금 균등, 쉼표 뒤에도 원금 균등. 따라서 3번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33번, 19번, 33번, 34번이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보증제도죠. 자, 이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에 있어서의 이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자,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작년에 출제했죠. 틀린 것.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속해야 된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1번 정답. 어떻게 법적 상속인은 별도 부담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국가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 이 처분 가격과 연금 지급 총액이죠. 자, 연금 주택 처분 가격이 높아요. 이게 7억이고 이게 5억이다. 그럼 남는 거죠. 남는 부분은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하고, 자, 이런 경우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인데 이게 4억이다. 부족하죠. 부족분은 채무자, 부족분은 이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여기 중요하죠. 이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다. 국가가 부담합니다.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주택을 소유한 자가 55세 미만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는 주택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입 가능 연령을 보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죠. 둘 중에 한 사람, 주택 소유자 또는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의 기준이죠. 자,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을 얘기합니다. 자,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자, 연금 우리가 지급 방식에 있어서 종신 방식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종신 방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자, 4번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번은 확정 기간 방식. 자, 4번은 확정 기간 방식이고, 또 우리 두 가지가 또 도입이 돼 있죠. 우리는 대출 상환 방식이 있고 또 우대 방식 네 가지가 있어요. 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 기간 선택 시에 반드시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 한도로 설정해야 된다. 확정 기간 종료 후에도 담보주택 관리비, 의료비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죠. 그래서 노후 생활자금 용도다. 자, 노후 생활자금 용도라는 거. 자,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은 누적이 되죠.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3번은 종신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포함된다. 여러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전답, 판매 및 영업시설은 제외합니다. 자, 4번 정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담보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여러분이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 평생 동안 우리는 연금이 지급돼요. 또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은 없다는 거. 자, 4번 정답이고요. 37번 문제, 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 모두 55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틀렸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입니다. 1번 정답. 연금 지급 방식으로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1번. 2번은 뭐죠? 우리는 확정기간 방식에 대한 설명. 3번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소유주택이란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관련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올해 신탁 방식이죠. 신탁 방식에 주택연금도 도입됐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주택연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